YG와 JYP의 책걸상. 책에 관한 걸쭉하고 상큼한 이야기. YG와 JYP의 책걸상이 찾아왔습니다. YG 강량구입니다. JYP 박재영입니다. 댓글 소개해보겠습니다. 인간의 품격 소개한 책처방 특집 들으시고 후기를 남겨주신 분이 계신데요. 0126 땡땡땡땡님, 세 분 너무 감사합니다. 인간의 품격, 나는 런던에서 사람 책을 읽는다, 두부, 행복의 가설 꼭 읽어볼게요. 네, 네 번이나 읽으시겠다고 지금. 그 제 지인 찬스 쓰셨던 분이잖아요. 아, 그렇군요. 나이 드는 것에 대하여. 네네. 제가 인간의 품격이랑 제 지인이니까 행복에 가서 보내드렸거든요. 또 집으로 또 쿠키를 보내셨어요. 아기자기하시게 막. 정분 나겠네요. 무슨 정분이에요? 닉네임 큰일 날 소리 하지 마세요. 닉네임 환희님, 20살 청춘에게 권하는 책편 책처방 12편 들으시고 남겨주셨습니다. 이번 방송 의뢰하신 분을 너무 애정 하시는 거 티났어요. 크크. 푸릇푸릇한 새내기다. 와! 근데 책을 좋아한다. 신나. 어맛 우리에게 책을 추천해달래. 이건 그레이시야. 예. 덕분에 저도 간만에 배 잡고 낄낄거리며 즐겁게 들었습니다. 이번 편 부제는 특집 기획 자체 소각 방송인 듯요. 작가편 소개 안 된다. 많이 읽어야 하니까. 쓰레기 책 소개 안 된다. 결국 읽어야 하니까. 네, 빛과 같이 소개되고 사라졌네요. 크크. 항상 밝은 목소리의 혜니님 소개 빨리빨리 부탁드려요. 세 분 건강하게 잘 보내시고요. 방송해 주시면 언제나 감사드립니다. 네. 네, 오늘도 책 처방 때문에 혜니가 지금 등장을 기다리고 있죠. 네, 혜니님 빨리 소개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혜니 이혜선입니다. 와! 네. 환희님 감사합니다. 덕분에 제가 한 3분 정도 일찍 등장할 수 있었던 것 같고요. 저희가 또 재녹음을 하지 않아도 되는 아주 원활한 녹음이 되었습니다. 아니 근데 게시판에 그 혜니님 밝고 응원한다 이런 또 댓글들이 보이더라고요. 맞아요. 그 댓글은 저희가 또 다음 방송에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하나씩 쟁여놓고 제 방송의 활력소로 좀 삼아보려고요. 네, 3분 일찍 나오셨으니까 네. 저기 책 처방 이벤트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 방송 들으시고요. 나도 좀 책 처방 받아보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되시는 분들 저희 책걸상 네이버 오디오 클립 게시판에 댓글로 남겨주시면 되는데요. 어떤 사연으로 책 처방 받고 싶으신지 또 그동안 읽었던 책들은 어떤 것들이 있으신지도 남겨주시면 저희한테 도움이 많이 됩니다. 댓글 남겨주신 분들 중에 선정해서요. 당첨되신 분은 YG와 JYP가 직접 쓴 책을 한 권씩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오늘의 책 처방 의뢰를 받아보겠습니다. 아그네스 님의 의뢰입니다. 안녕하세요. 책 처방 부탁드려도 될까요? 실용서만 읽는 남편을 인문학으로 입문시킬 책을 추천 부탁드립니다. 참고로 저는 인문학 성애자입니다. 특히 문학이요. 근데 남편은 실용서 성애자입니다. 물론 취향은 다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패턴이 10년쯤 반복되다 보니 대화가 잘 되지 않습니다. 감수성도 달라지는 것 같고요. 사용하는 어휘도 달라집니다. 남편은 드라마도 만화도 어학 공부에 도움이 되도록 일드와 일본 만화만 봅니다. 저는 남편과 독서에 대한 공감대를 공유하고 싶고 같은 언어로 말하고 싶은데 방법이 없을까요? 야, 이런 의뢰해 주셨습니다. 네. 저희가 어떤 마음인지 압니다. 문과생하고 공대생하고 대화를 하면 종종 이런 일이 벌어지죠. 공대생을 사귀어봤군요. 아, 문과생 안 사귀어 보셨나요? JYP?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문과생이랑 같이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종종 겪는 일이잖아요. 누구나 한 번쯤 겪어본 일이잖아요. 이거 그 다들 깜빡깜빡 하실 것 같은데 저기 YG는 이과생입니다. JYP도 이과생입니다. 저는 네. 문과생입니다. 네. 네. 근데 진짜 YG는 그러고 보니까 그 문과생의 감성과 이과생의 특징을 좀 고루 갖고 계신 것 같은 느낌이 드네요. 아닙니다. 이과 감성입니다. 아, 저스트 이과 감성. 네, 저스트 이과 그리고 감성. JYP도 보면 글을 굉장히 잘 쓰시거든요. 그래서 약간 그 두 개의 특징을 다 골고루 가지고 계시네요. 뭐 그런 걸로 하죠. 네, 까짓 거. 그리고 이런 오류 겪어보신 적 없으세요? 문과생과 이과생의 대화하다 벌어지는 그런 공감의 차이, 언어의 차이라고까지 표현하시잖아요. 아닙니다. 없습니다. 이게
골고루 특질 가지고 계시니까 이걸 모르시는 거예요. 아니에요. 우리는 그 문과 이과 나누어서 교육하는 것 자체를 반대합니다. 반대하는. 그냥 다 가르치자. 중요한 네. 거는. 아 이게 또 교육 철학으로까지 번지는 거군요. 책도 다 아우러서 읽어야 된다. 아하. 그런 얘기 여러 번 했었잖아요. 아니 근데 약간 그랬던 적 없으세요? 이렇게 문과생이 나 지금 널 너무 사랑해서 나의 벅차오르는 감정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어라고 했는데 이과생이 옆에서 감정이 벅차오른다고 심장이 터지진 않아. 뭐 약간 이런 거 있잖아요. 그거는 이제 이런 인터넷 유머에서나 있는 일이지. 안 뭐 겪어보셨나요? 실제로는 네. 혜니가 저런 일을 종종 겪나 봐요. 그러게요. 네. 네, 종종 이런 일을 겪거든요. 저는. 네. 뭐 이해가 안 가네요, 저희. 네. 이건 저기 방송에서 길게 할 얘기는 아닌 것 같고 방송 끝나고 개인적으로 상담하기로 합시다. 예. 여기 저는 아그네스님의 마음에 완전 100%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 지금. 아그네스님의 마음에 저는 공감하면서도 약간 의심스러운 대목이 하나 있는데요. 지금 이제 남편하고 취향이 달라서 뭐 잘 안 맞는데 그런 패턴이 10년쯤 반복되다 보니 요게 이제 결혼한 지 한 10년 됐다는 뜻이지 않겠습니까? 아마도 그렇죠. 네. 10년쯤 반복되다 보니 대화가 잘 되지 않는다. 이게 정말 취향이 달라서 그런 것이냐? 아니면 원래 결혼하고 한 10년 지나면 대화가 잘 안 되는 것이냐? 요거를 좀 감별 진단을 해봐야 됩니다. 후자. 그죠? 후자일 가능성이 후자일 많죠. 가능성이 크죠. 그러니까 감수성이 굉장히 일치하는 독서 취향이 일치하는 커플도 한 10년 지나면 대화가 잘 안 될 수 있습니다. 다른 그래서 이유로. 의외로 아그네스님이 남편이랑 사이가 좋으신 것 같아요. 그러게요. 왜냐하면 10년이 결혼한 지 10년이 지났는데도 남편이랑 뭔가 계속 커뮤니케이션을 하고 심지어는 서로 같은 책을 읽고 싶다라는 욕구를 가지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근데 진짜 제가 아그네스님의 이거 YG 얘기는 남편이면 아니에요. 일반적으로 그렇다라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 아그네스님이 너무 사랑스러워 보일 것 같아요. 막 남편이랑 얘기를 하고 싶어서 좀 공감할 수 있는 책이 없을까 막 골몰이 찾고 계시는 거잖아요. 자, 그러면 남편을 인문학으로 입문시킬 책을 YG가 추천을 하고요. JYP는 거꾸로 그럼 아그네스님을 실용서로 입문시킬 책을 그렇게 해도 맞을 수 있잖아요. 네. 어. 아니 그래서 이게 지금 JYP랑 YG가 서로 상의하지 않았는데도 통했는데 제가 오늘 그런 책을 가지고 왔어요. 그래요. 딱 그 컨셉에. 네, 일단 좀 풀어봅시다. 네. 그냥 오늘은 그냥 제가 뭐 우왕좌왕 이제 여러 작가들의 책을 소개하지 않고요. 그냥 딱 작가 한 명만 소개를 하려고 그래요. 누굽니까? 오. 말콤 글래드웰. 그 유명한 말콤 글래드웰. 네, 말콤 글래드웰이라는 저는 작가가 처음 듣습니다. 있습니다. 아, 유명한 사람입니다. 아, 네. 됐다 유명한 분이군요. 사람이고요. 그 양반의 책이 전부 아마 거의 다 번역되어 나와 있고요. 네, 대부분 번역돼 나왔고요. 그러니까 말콤 글래드웰은 그 뉴요커라고 하는 미국의 가장 교양 있는 잡지. 시민들이 읽는다는 잡지. 그렇죠. 그러니까 뉴욕 타임스도 상당히 교양 있는 매체인데 그보다 이제 더 이제 한 클래스 위에 잡지가 이제 뉴요커라고 하는 잡지가 있는데 그 사실 우리 뭐 외국 잡지 저 거의 안 봅니다만은 뉴욕 타임즈 신문 어렵고 또 타임이라고 하는 잡지 막 영어 되게 어렵고 어렵죠. 막 재미없는데요. 뉴요커는 의외로 그 영어는 상대적으로 좀 덜 어렵고 네, 그다음에 한 편의 분량은 상대적으로 길고 길고 네, 그런 이제 좋은 글들이 주로 실리는 대표적인 미국 잡지 중에 하나죠. 어. JYP가 영어를 잘해서 그렇지 사실 뉴요커의 어휘 수준도 상당히 높죠. 타임에 비하면 아니 저는 근데 뉴요커도 뉴요커도 어렵긴 합니다. 원서로 읽기. 원서를 읽기에는 좀 버겁더라고요. JYP도 원서로 읽지 않습니다. 그냥 대충 분위기 파악만 한 겁니다. 네. 근데 이제 이 뉴요커에서 이제 굉장히 다양한 분야의 소재들을 그 분야 최고의 전문가의 연구 성과에 기반을 두고 맛깔나게 잘 쓰는 사람이 이제 그 멜콤 글래드웰이라고 하는 작가인데요. 이제 주로 이제 본인이 뉴요커에 썼던 원고에 기반을 둬서 주제를 이제 한 주제를 모아서 책들을 계속해서 펴내고 있어요. 근데 그 책들이 낼 때마다 뉴욕 타임스 베스트셀러가 되는데 그냥 잠깐 베스트셀러가 됐다가 사라지는 게 아니라 한 번 베스트셀러가 되면 몇 년씩 베스트셀러가 되는 거예요. 일단 뉴요커에 장기 연재를 한다.
그러면 그 사람은 일단 글 좀 쓴다는 사람이고요. 일단 글 좀 쓰는 게 아니라 그냥 최고인 거죠. 그리고 예. 처음부터 쓸 때 여기 한 글 10개 쭉 써가지고 모아서 책으로 내야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아예 시작을 합니다. 보통. 그렇게 해가지고 책을 내서 히트한 가장 대표적인 사람 중에 하나가 말콤 글래드웰이고요. 그에 못지않게 유명한 사람 중에 하나가 그 의사 예. 아툴 가완디. 아툴 가완디도 네. 거기 출신이고요. 그렇거든요. 네. 말콤 글래드웰의 그 많은 책 중에서 뭐부터 추천하시겠습니까? 아 저는 말콤 글래드웰 책 중에서 가장 유명한 책이 어떤 책이냐면 아웃라이어라고 하는 책이에요. 네. 아웃라이어는 원서가 이제 2008년에 나왔죠. 그러면은 벌써 한 10년 그렇게 오래됐어요? 네, 10년 됐잖아요. 근데 10년 동안 지금도 뉴욕 타임스에 비즈니스 랭크를 한 달에 한 번씩 발표를 하거든요. 네. 근데 그 뉴욕 타임스 북리뷰 섹션 비즈니스 랭크에 탑10 안에 아직도 들어 있어요. 아직도 10년 네, 동안. 10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그 해니도 말콤 글래드웰 처음 들어봤다고 했는데 네. 사실은 이 양반 알아요. 어떻게 알아요? 1만 시간의 법칙 아. 그거 얘기한 사람입니다. 아. 그 책이 바로 아웃라이어. 그러니까 이제 말콤 글래드웰이 1만 시간의 법칙을 처음 얘기한 건 아닌데 네. 이제 말콤 글래드웰 때문에 1만 시간의 법칙이 유명해진 거죠. 그렇죠. 1만 시간의 법칙을 원래 얘기했던 심리학자가 있었는데 그 심리학자의 연구 성과들을 다 이렇게 잘 갈무리해가지고 다양한 사례들이랑 엮어가지고 이 아웃라이어에서 1만 시간의 법칙을 이제 딱 이제 그- 소개를 한 거죠. 처음 그 법칙 얘기한 심리학자는 되게 억울할 거예요. 맞아요. 자기가 먼저 말했는데 정작 돈은 딴 사람이 벌고. 근데 원래 제주는 곰이 부리고 도는 사람이 챙긴다고. 그러니까 이제 약간 그런 면에서 조금 얄미운 사람이에요. 왜냐면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저는 이제 같은 저널리스트이기 때문에 얄밉기도 하고 부럽기도 하고. 맞아요. 네. 왜 약간 얄밉다라는 건 진짜 원래 그 개념을 만들고 논문을 썼던 사람들은 따로 있는데 네. 멜콤 글래드웰이 이제 정말 멋진 글 속에다가 또 그걸 잘 배치를 해가지고 소개를 하면서 그 개념이 유명해졌잖아요. 네. 대표적인 1만 시간의 법칙 같은 건데 한편으로 그분들 입장에서 얄미울 거고 제 입장에서는 약간 부럽기도 한 게 어쨌든 간에 멜콤 글래드웰은 이제 영어권의 저널리스트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최고의 영어권 전문가들이 작업을 저희보다는 훨씬 더 손쉽게 접하고 그리고 또 궁금하면 직접 전화해서 물어도 볼 수 있고 그런 것들을 이제 되게 멋진 글재주로 이렇게 소개를 해가지고 그 영어권 독자뿐만 아니라 전 세계 독자들의 사랑을 받고 있는 작가니까 야, 그런 건 좀 약간 좀 부럽기도 하고 그리고 아이씨 뭐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하고. 근데 어딜 가나 이게 1차 산업보다 유통업자가 돈을 많이 버는 거는 만국 공통인가 봐요. 헨이 너무나 지금 명쾌하게 유통업자 순식간에 멜콤 글래드를 유통업자로 만들어버리는. 제가 뭐 네. 만국 공통인가 봅니다. 맞습니다. 유통업자 맞습니다. 지식 유통업자죠. 네. 근데 아그네스님의 남편분한테 막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이 글래드웰 아저씨를 추천해드리면 남편분이 막 흥미를 가질 것 같아요. 아니요, 근데 말콤 글래드웰은 일단은 기본적으로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뉴욕타임스 북리뷰 섹션의 비즈니스 랭크에 책이 10년 이상 랭크돼 있다 그랬잖아요. 실용서란 얘기죠. 실용서라는 얘기죠. 어허. 그러니까 저는 이게 아그네스님과 그 책 처방 의뢰하신 아그네스님과 아그네스님의 남편 둘 다를 위한 책인 것 같아요. 한편으로는 심리학이라던가 아니면 인문학이라던가 뭐 소설이라던가 이런 데 나와 있는 여러 가지 평전이라던가 여러 가지 인문적인 성과들이나 사례들을 잘 모아서 굉장히 실용적으로 풀어내는데 굉장히 능한 작가거든요. 그러니까 아그네스님은 아웃라이어라는 책을 색다른 인문서로도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이 아그네스님의 남편 같은 경우는 실용서로 아웃라이어를 들었는데 이게 괜찮은 또 인문서이기도 하거든요. 이게 이제 YG의 경험 때문에 그런데 네. YG는 정말 실용서를 안 읽는 사람이었어요. 정말 실용서를 안 읽는 사람이었고 비즈니스 도서도 잘 안 읽는 사람이었는데 제가 처음으로 실용서스러운 책이라고 해서 읽은 책들이 바로 멜콤 글래드웰의 책이에요. 아, 그래요? 네네네. 그래서 이제 멜콤 글래드웰의 책을 읽은 다음에 이 이른바 실용서도 훌륭한 책들이 훌륭한 많구나. 책들이 많구나. 그리고
꽤 도움이 많이 되는구나. 음흠. 그리고 또 실용서도 이런 식으로 쓰면은 이런 식으로 실용서스럽게 포장해서 입문서를 내면 이것도 독자들한테 어필할 수 있겠구나. 라는 여러 가지 자극을 받은 작가이고 그 작가의 책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딱 이걸 보자마자 이 멜콤 글래드웰을 한번 소개를 드려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글래드웰을 처음 접한 게 언제쯤이에요? 그러면? 저는 아웃라이어를 처음 접했고요. 그러니까 한 10년 전쯤에. 네, 그러니까 워낙에 유명했잖아요. 무슨 태핑 포인트 그리고 블링크. 그 개는 무엇을 보았나? 예, 근데 그 개는 무엇을 보았나는 아웃라이어 다음에 나왔었고요. 아, 그래요? 근데 그 개는 무엇을 본 건가요? 그건 이제 약간 심리학 책인데. 심리학 책이에요. 네. 네. 근데 이제 그 개는 무엇을 보았나는 진짜로 그 뉴요커에 실린 이 멜콤 글래드웰의 기사 중에서 책으로 묶이지 않은 기사들만 셀렉션을 해가지고 이제 낸 책이 이제 그 개는 무엇을 보았나라는 책이고요. 다른 건 다 단행본이에요. 그러니까 제일 먼저 나온 게 아마 티핑 포인트라는 책이 우리나라에 제일 먼저 소개됐을 맞습니다. 거고, 네. 그 다음에 블링크, 저는 블링크를 처음 보고 네, 깊은 감명을 받아서 그 다음에 이 양반 책을 이제 쭉 보기 시작했는데 그 개는 무엇을 보았나를 보면서 약간 이제 좀 재미가 없는데 뭐 이런 생각을 저는 했었고. 의외로 그 개를 무엇을 보았나가 또 재밌었는데 그리고 다윗과 골리앗이 최근작인데 가장 최근작이죠. 그게 이제 네. 제일 재미없고 뭐 제일 별로였다 상대적으로. 네, 그것도 몇 년 전에 나온 책이긴 한데 그래서 이제 말콤 글래드웰은 그만 봐야지라고 네. 결심했었는데요. 그러니까 저는 이쪽 약간 반대를 걷어요. 아웃라이어가 너무 재밌어가지고 약간 깬 거죠. YG의 실용서에 대한 편견을 깬 거예요. 네. 예, 실용서에 대한 편견을 깨서 그러니까 사실은 실용서라고 포장이 되어 있지만은 너무나 그 괜찮은 입문서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다른 책들도 그럴까? 그래서 블링크 보고요. 그다음에 티핑 포인트 보고 딱 그렇게 보고 있으니까는 또 그게는 무엇을 보았나가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뉴요커를 막 영어로 막 이렇게 들여다보기는 어렵잖아요. 근데 이제 어쨌든 간에 뉴요커에 실린 글래드웰의 기사들을 쫙 이제 모아놨으니까 보면서 자극을 많이 받았죠. 그래 기사를 이런 식으로 써야 되는데 막 이러면서 막 자극을 받고 그러다가 약간 팬이 되어가지고 이제 다윗과 골리앗까지 봤는데 다윗과 골리앗은 이제 JYP 말들이 약간 실망스러웠어요. 야 이게 힘이 빠지나 이 양반도 뭐 이런 생각도 조금 들면서 말콤 글래드웰이 이제 50이 넘었거든요. 네. 50대 중반입니다 벌써. 잘 나갈 때 40대 초반, 30대 후반 이때 이제 스타가 됐는데 맞아요. 네, 이제 50대 중반이 됐죠 벌써. 맞아 말콤 글래드웰이 진짜 그냥 예를 들어서 뭐 빌 게이츠 직통 전화번호를 가지고 있는 몇 안 되는 기자일걸요? 네, 전화해가지고 이렇게 뭐 물어보고 이렇게, 예, 안부도 묻고 빌 뭐 어쩌고 저쩌고 네, 이럴 뭐 수 있는 말콤 글래드웰 정도 되면요, 뭐 빌 게이츠 아니라 뭐 누구라도 마크 저커버그 뭐 예를 네. 들면 아니면 워렌 버핏 다 뭐 핸드폰 번호 모르면 그냥 비서실에 전화해서 전화하면- 나 말콤인데 통화 좀 하고 싶어요. 그러면 약속이 그러면은 잡힙니다. 약속 잡히고 네. 바로 피드백 오겠죠. 그렇죠. 아니면 뭐 제가 보기엔 빌이나 마크 주커버거 같은 경우는 그냥 빌, 마크 뭐 이런 식으로 그렇게 부를 이름 부를 거예요. 수 있는 그런 사이일 거라고 생각해요. 그 이제 이 문학적인 인문학의 색채를 띤 실용서. 원래 뉴요커라는 잡지의 별명이 문학적 저널리즘의 어떤 맞아요. 최고 레벨 뭐 이런 식으로 불리거든요. 문학적 저널리즘. 그러니까 이 책은 진짜 그렇네. 말콤 글래드웰 책이 딱이네요. 예, 맞아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러면 도대체 어떤 내용이냐? 그러니까 책의 목적 자체는 굉장히 실용서스러워요. 아웃라이어 같은 경우도 아웃라이어가 뭔가 통상을 벗어난이라는 뜻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비범한 뛰어난 사람이 뛰어난 되려면 사람들.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러니까 천재들은 어떻게 성공했나? 그래서 정말 그 성공한 1%들을 들여다본 책이에요. 맞아. 그러니까 지극히 아그네스님의 남편이 관심이 있을 법한 성공 비결 성공 비결을 거거든요. 모아놓은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흔히 성공한 사람들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냐면 굉장히 뭐 이렇게 떡잎부터 다르다. 네. 비범하다. 금수저이거나 금수저이거나 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기 쉽잖아요. 그런데 아웃라이어는 이제 차곡차곡 여러 가지 연구 성과, 구체적인 데이터, 인터뷰 등등을 바탕으로 해서 그 통념을 다 깨주는 거예요. 그래서 1만 시간의 법칙 얘기가 나온 거군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성공한 사람들이 들여다봤더니 1만 시간의 법칙이라던가 금수저까지는 아니지만은 그렇게 성공할 수밖에 없었던 성장기의 사회적 환경
예를 들면 이제 빌 게이츠나 스티븐 잡스 같은 경우에는 딱 빌 게이츠나 스티븐 잡스가 어렸을 때 컴퓨터실이 있는 학교를 다녔다라는 거. 그렇죠. 만약에 컴퓨터실이 없는 학교를 다녔으면 두 사람의 인생이 또 어떻게 바뀌었을지 모르죠. 그쵸. 컴퓨터실이 네. 없는 학교를 다녔더라면 자연스럽게 중고등학교 때 프로그래밍 같은 걸 할 수가 없었을 테고. 그러면 낙제를 받았겠죠. 네, 그러면 당연히 어쨌든 간에 다른 방식으로 성공할 수 있었을지는 모르겠지만은 우리가 아는 10대 때 천재 프로그래머로서 IT 기업의 뭐 그 성공 신화를 이룬 빌 게이츠나 스티븐 잡스 같은 경우는 나오지 않았을 거라는 거죠. 뭐 이런 얘기라던가 네. 1만 시간의 법칙은 뭐 사실은 성공한 사람들의 뒤에를 보면은 무엇인가를 숙련하기 위해서 1만 시간 이상 노력한 여러 가지 과정들이 있고 그 과정을 넘지 못한 이들은 아무리 좋은 능력을 가졌다고 하더라도 어렸을 때 천재 소리를 들었다고 하더라도 사실은 성공하지 못했다라는 거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의 그런 우리가 흔히 성공이라고 하는 일상적인 통념 뒤에 있는 진짜 스토리들을 이제 하나하나 이렇게 찾아가지고 이렇게 정리를 해주는 책이거든요. 그러니까 읽으면은 정말 그럴 법해요. 예를 들어 이런 것도 있어요. 미국은 9월에 학기를 시작하잖아요. 네. 그래서 데이터로 한번 살펴본 거죠. 그랬더니 6, 7, 8월에 태어난 애들과 그리고 11월, 12월, 뭐 1월에 태어난 아이들의 성적을 비교를 해본 거예요. 네. 그랬더니 9월에 학기를 시작한다는 걸 전제를 했을 때 10월이나 11월이나 12월에 태어난 아이들의 성적이 더 높은 거예요. 네. 그건 뭐냐면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크면은 사실은 나이 차이가 별로 의미가 없는데 어렸을 때는 3개월, 6개월, 1년의 차이가 엄청난 차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9월에 학기가 시작했다고 생각을 하면 10월에 태어난 아이와 7월에 태어난 아이는 같은 학년으로 묶여가지고 같이 공부를 하게 되는데 사실은 엄청난 편차가 있는 그러니까 한 중3 10개월 뭐 예, 차이가 네, 나니까요. 최대 10개월 정도 차이가 나시. 11개월까지도. 근데 그때의 10개월은 한 뭐 중3이랑 초등학교 6학년 정도의 차이라는 거예요. 맞아요. 몸집이나 이런 것도 좀 차이가 난다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은 처음에 막 무슨 체육 활동을 한다거나 아니면 지적 활동을 했을 때 당연히 이제 뭔가 10월이나 11월에 태어난 개월수가 빠른 애들이 높은 성취를 보일 것 아니에요. 네. 그럼 그게 고정 효과가 생긴다라는 거예요. 뭐. 그래서 그게 계속 올라간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생일은 어차피 바꿀 수 없는 거니까 운명이냐 뭐 그런 건 아니고요. 하여튼 네. 굉장히 재밌는 사례들이 많이 소개되는 책이고요. 말콤 글래드웰 책 중에서 아웃라이어가 가장 많이 한국에서는 특히 제일 많이 팔린 걸로 알고 있는데 네, 외국에서도 제일 많이 팔렸을 그렇습니까? 거예요. 네. 네. 재밌기로만 따지면 전 사실 블링크가 더 재밌었다. 그런 느낌이 들고요. 다윗과 골리앗은 좀 그랬다. 뭐 그 다시 한번 기왕에 말씀드리면. 블링크 얘기 나왔으니까 블링크 블링크는 얘기는 이제 JYP가 좀 직관에- 소개를 해주시죠. 블링크는 뭐 더 오래됐기 때문에 기억이 별로 안 납니다만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블링크는 이제 눈 깜빡거리다 이런 뜻의 단어잖아요. 직관의 힘이 굉장히 크다.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그냥 뭐 이렇게 계산하고 분석하고 이렇게 계산기 두드려 보는 것보다 딱 봤을 때 이건데라는 그거가 의외로 이 강력하고 더 정확하다라는 그 짧은 명제를 정말 책 한 권으로 풀어낸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왜 저 중고등학교 때 시험 볼 때 이유도 모르겠는데 처음 이게 답인 것 같은데라고 생각했던 게 나중에 찍어보면 그게 답일 가능성이 많다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맞아요. 그거 고치면 사실이라는 안 돼요. 거예요. 네. 사실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는 게 그럼 그 직관이라는 건 어디서 나오는 거냐? 결국 평소에 여러 가지 경험을 쌓고 또 수많은 JYP처럼 책을 많이 읽었지만 다 잊어버리지만 어딘가에는 남아 있는 거죠. 어딘가에 그게 남아 있어서 드러나지 않는 어떤 뇌 속의 메커니즘을 통해서 바바바바바 움직여가지고는 그 직관이 딱 가르쳐 준다라는 거죠. 그래서 블링크는 제가 이제 실용서다라고 말하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직관의 힘이 중요하고 직관의 힘을 키우고 그거를 비즈니스에 활용해야 되고 일상생활에도 활용할 수 있는 뭐 팁 이런 것들을 많이 주니까 실용서이라고 할 수는 있는데 아웃라이어만큼 뭔가 이렇게 하면 성공한다 이런 게 직접적으로 잘 드러나진 않아요. 하지만 블링크는
아웃라이어보다 좀 더 다양한 분야를 아우르면서 다양한 사례들을 하면서 와 이래? 진짜 신기하다 이러면서 정말 뭐 심리학, 뭐 역사학, 뭐 고고학도 나오고요. 뭐 하여튼 여러 가지 분야의 예, 다양한 이야기들이 나오는 재미난 책이라서 저는 재미 측면에서는 블링크, 그 다음에 실용성 내지는 뭔가 좀 의미 이런 차원에서는 역시 그거 아웃라이어. 네. 그거래. 아니 근데 오늘 오프닝에 청취자분이 댓글에서 작가 특집 안 하는 건가요? 막 이렇게 아쉬워하셨는데 오늘 이렇게 가면 작가 특집 되는 거 아닌가요? 이렇게 여러 권을 YG와 JYP가 다 읽은 작가가 뭐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작가 특집 하기 어려워요. 뭐 종종 이렇게 깨알같이 등장하는 본의 걸로. 아니게 오늘 말콤 글래드웰 특집을 지금 하고 있는 셈이 됐어요. 네. 그리고 이제 다윗과 골리앗 같은 경우는 그 JYP랑 YG랑 다 이제 멜콤 글래드웰의 책 중에서는 약간 실망스럽다 네. 이런 얘기를 했지만은 하지만 외국에서는 굉장히 많이 팔렸어요. 뭐 일정 수준 이상의 네. 예, 값은 합니다. 네. 기대치가 너무 높은 거죠, 우리가. 그러니까 이제 다윗과 맞아요. 그러니까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는 너무나 유명하잖아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었던 다윗이 이제 골리앗을 이긴 거잖아요. 사실 근데 그 통념을 또 깨면서 시작을 해요. 그러니까 다윗이 과연 아무것도 없었을까? 골리앗은 과연 핸디캡이 없었을까? 그러네요. 네, 그러면서 진짜 당시 그 이야기를 해체를 하는 거죠. 그래서 다윗과 골리앗은 정말 이례적인 일이 아니라 다윗이 골리앗을 쓰러뜨릴 수밖에 없는 필연적인 이유가 있었을지도 모른다라는 이야기를 이제 하는 거예요. 골리앗의 핸디캡은 뭐였을까요? 여러 가지가 나옵니다. 일단 큰 거 자체가 네, 핸디캡인 큰 거 거예요. 자체가 핸디캡이었다는 거예요. 맞을 면적이 많고. 그러니까 사실은 그리고 어쩌면은 이제 멜콤 글래드웰은 이제 거인증 같은 질환을 안고 있었을 가능성까지도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얘기까지 하면 이제 너무 이제 스포일러가 되기도 하고 막 자세하게 얘기를 하는 건데 네. 이 다윗과 골리앗과 관련된 이야기는 그 멜콤 글래드웰이 가끔씩 그 테드 그 20분짜리 짧은 강연 있잖아요. 네. 이제 테드 강연에 이제 연사로도 등장을 하는데 이 다윗과 골리앗을 낸 다음에도 그 책의 이제 프로모션을 위해서 다윗과 골리앗 그 에피소드를 가지고 프로모션 테드 강연을 했었거든요. 네. 그래서 그건 검색해 보면은 금방 볼 수 있고 영어가 좀 약하시는 분들은 자막 번역도 다 되어 있기 때문에 네. 한번 보시면은 다윗과 골리앗의 핵심적인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그 다윗과 골리앗의 역사 이야기부터 시작해서 되게 작은 조직이 큰 조직이랑 상대를 해서 이긴 경우가 있잖아요. 많죠. 네. 많죠. 역사나 혹은 기업이나 이런 경우에 네. 아니면은 뭐 스포츠 경기나 그런 사례들을 가지고 쭉 하면서 작아 보이고 힘이 없어 보이는 조직이나 개인이나 팀이 이길 수밖에 없는 어떤 뭔가 장점들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똑같이 책을 읽었는데 JYP는 지금 까맣게 잊고 있다가 얘기를 들으면서 맞아 저런 내용이었더라는 생각을 하는데 YG도 읽은 지 몇 년 지났는데 어떻게 저렇게 잘 요약을 하는 걸까요? 네. 훌륭한 재주입니다. 예, 아무튼간에 그래서 다윗과 골리앗도 그 멜콤 글래드웰의 책 중에서는 조금 떨어지긴 합니다만은 그래도 굉장히 읽을 만한 구석이 많은 책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다윗과 싶고요. 골리앗은요. 굳이 얘기하자면 정말 야심이 크고 내 정말 지금 조그만 회사 창업하지만 내 언젠가는 진짜 삼성보다 큰 회사가 되어보리라 뭐 이런 네. 그런 원대한 꿈을 가진 사람이 읽어보면 그런 막 힘이 생기고 의욕이 생기고 막 정말 줄치면서 읽을 겁니다. 네. 근데 저처럼 그냥 평범한 사람들은 내가 골리앗을 이기는 거는 뭐 그렇게까지 노력해서 어려울 것 같은데 이런 사람들이 읽으면 뭐 그냥 뭐 그러니까 지난 시간에 저희가 트레바리 독서 모임 윤수영 기반의 대표님. 커뮤니티 서비스 하는 트레바리 윤수영 대표 네, 모셔가지고 그 얘기하려고 이런저런 이야기 그랬어요. 들었잖아요. 네. 근데 윤수영 대표가 이제 다음이라고 하는 큰 조직이 카카오 같은 작은 조직에 먹히는 걸 보면서 충격을 받으셨다고. 충격을 받았다라는 얘기를 이제 잠깐 했었는데 네. 다윗과 골리앗은 또 일맥상통하는 대목이 있는 거죠. 윤수영 대표가 읽으면 재밌을 것 같네요. 맞아요. 다윗과 골리앗. 아마 읽었겠죠. 책 열심히 한때는 책 열심히 읽었던 분이니까 지금 바빠서 못 읽지만. 근데 저는 네. 궁금한 게 아까 테드 강연 말씀하셨잖아요. 테드 강연만 봐도 핵심 메시지는 충분한가요? 아니면 책을 읽으면 또 다른 재미도 있나요? 테드 강연을 보면은 오프닝 도입부 부분을 이제
멜콤 글래드웰의 육성으로 들려줍니다. 오. 그러니까 다윗과 골리앗 그 에피소드를 한번 실제로 해부해 보는. 그런데 이제 다윗과 골리앗을 보면은 그 에피소드가 의미하는 걸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다양한 다른 사례들에 적용을 하는 거죠. 뭐 작은 기업이 큰 기업을 이긴 사례, 그리고 힘이 약해 보이는 팀이 굉장히 강팀을 이긴 사례, 네. 그리고 전투에서 도저히 질 수밖에 없는 전투를 이긴 어떤 사례 같은 것들을 들여다보게 되는 거죠. 그 말콤 글래드웰의 책을 아주 인상적으로 읽으신 분들이 그 테드 영상을 보시면 약간 깰 수도 있습니다. 말콤 글래드웰이 어떤 글이나 경력에서 느껴지는 것에 비하면 뭐 목소리라든지 연설 능력 또 외모 이런 거는 약간 좀 생각하고 다른데 이런 느낌을 좀 줘요. 네. 맞아요. 맞아요. 하지만 뭐 이제, 훌륭한 사람입니다. 예, 굉장히 강연에 능한 분은 아니에요. 오. 그리고 이 말콤 글래드웰의 진면목을 알 수 있는 책이 그 얇은 책이 한 권 번역돼 나왔는데 네. 사피엔스의 미래라고 하는 책이에요. 얼마나 얇나요? 그건 여러 명 같이 쓴 책이죠. 네, 여러 명이 네. 같이 썼다기보다는 그 캐나다에 멍크 디베이트라고 하는 연례 행사가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오. 이 멍크라는 부자가 후원하는 행사인데요. 지금 인류 앞에 닥친 굉장히 중요한 현안 하나를 놓고 도저히 한 자리에 불러 모을 수 없는 사람을 이 멍크라는 사람이 부자니까 파격적인 대우를 해서 불러 모은 다음에 오. 그 주제에 대해서 디베이트를 시키는 거예요. 네. 그걸 이제 녹취를 해가지고 책으로 이제 내는데 그 책을 이제 시리즈로 이제 한 권 한 권씩 번역을 하고 있거든요. 모던 아카이브라고 하는 출판사에서. 네. 근데 이 사피엔스의 미래를 놓고서 이 알랭드 보통이랑 말콤 글래드웰이랑 스티븐 핑커라고 하는 심리학자랑 매트 리들리라고 하는 과학 저널리스트 네 사람이 오. 모여가지고 디베이트를 한 겁니다. 네. 그 이름만 들어도 다 대단한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알랭드 보통이랑 말콤 글래드웰 한 편을 먹고요. 그 예. 와중에 스티븐 핑커랑 그 과학 저널리스트 매트 리들리가 한 편을 먹고서 디베이트를 벌인 거예요. 네. 근데 스티븐 핑커나 매트 리들리나 알랭드 보통도 장난이 아닌데 말콤 글래드웰 굉장히 돋보여요. 네. 막 이렇게 상대방의 그 허점이라던가 빈 구석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굉장히 공략해 들어가면서 오. 자기의 주장을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그래서 원래 약간 팬심이 있었던 것 때문에 그런 것일 수도 있지만은 굉장히 훌륭해 보이더라고요. 오. 그리고 이제 이 스티븐 핑커라는 사람이 정말 대단한 사람이거든요. 뭐 빈 서판 같은 책으로 굉장히 유명한 어쨌든 간에 그 하버드 대학교의 심리학자인데 뭐 빌 게이츠가 내 인생 최고의 책이라고 꼽은 우리 본성의 선한 천사 같은 엄청난 벽돌책 같은 걸 써내는 사람이고 정말 박식하고 똑똑한 사람인데 그 사람 앞에서 이 말콤 글래드웰이 전혀 반대되는 견해를 펼치면서 이겼어. 내가 보기에는 이기는 거야. 당신 너무 순진해요. 뭐 이런 식으로 막 하면서 우리 인류 앞에 닥친 위기를 직시하세요. 뭐 이러면서 이렇게 하는데 저는 약간 지적 희열 같은 게 좀 느껴지더라고요. 그 공방을 보는 것만으로도. 그래서 아그네스님 저기 말콤 글래드웰에 대해서 약간 관심이 생기면 사피엔스 미래에 한번 보시고 그리고 이 아그네스님 남편분에게는 아웃라이어 같은 책 한번 권하고 본인도 한번 읽어보시면 약간 아그네스님 같은 경우는 실용서에 대한 편견이 좀 깨질 것 같고 네. 그리고 이 아그네스님의 남편 같은 분은 실용서의 외피를 썼지만은 사실은 인문서보다 웬만한 인문학 책보다도 훨씬 더 인문학스러운 그런 책들을 읽는 경험을 하게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공감 100번. 네, 그리고 저도 이번 기회에 한번 좀 읽어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아웃라이어, 블링크, 뭐 다윗과 골리앗, 티핑 포인트, 사피엔스의 미래 뭐든 한번 짚고 읽어보면 재밌을 거고요. 이제 사피엔스의 미래는 이제 말콤 글래드웰 혼자만 쓴 책은 아니기 때문에 약간 뒤에 밀어넣어도 되고 네. 아까 얘기했던 뭐 아웃라이어라든가 블링크라든가 티핑 포인트, 다윗과 골리앗 같은 책은 나온 지 10년 이상 된 책들
책이거든요. 아웃라이어나 티핑 포인트나 블링크 같은 책들은 지금 읽어도 사실 전혀 전혀 어색하지 않을 겁니다. 어색하지 않아요. 네, 굉장히 좋은 책들입니다. 자, 오늘 아그네스님의 의뢰 때문에 저희가 말콤 글래드웰 특집을 본의 아니게 진행한 셈이 본의 아니게. 됐습니다. 네. 첫 번째 작가 특집이 되었네요. 아니 또 그리고 또 공교롭게도 JYP랑 YG가 거의 책들을 다 읽어가지고 네. 말콤 글래드웰의 책을 자, 오늘 방송은 여기서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말콤 글래드웰 책 강추합니다. 감사합니다.